어, 음, 네. 혹시 작년에 저희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코디앤 아트 미디어 창작 갤러리 이런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뭐 연수를 들었다거나? 네. 그런 선생님들은 혹시 수업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도 여기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음, 여기 기기 오류로 출력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게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선생님? 출력이라고 하는 게 인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두이노 자체 문제? 음, 네, 네. 그 부분 그렇게 하셨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답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온라인 연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카메라도 안 켜고, 뭐, 예,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 저도 되게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먼저 대답하신 선생님들 의견을 중심으로 가길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음, 저희 수업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디자인하는 미래 학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디어 아트 창작 갤러리인가? 네. 그 수업과 유사하나 약간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수업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올해 또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러면서 네. 자, 음, 1차시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총 16회짜리 수업입니다. 16회 수업이고요. 앞에 한 2교시, 2차시 정도까지는, 이제 미래학교와 관련된 주제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끼리 뭐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뭐 4컷 만화를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2개 차시가 진행이 되고 실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3차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차시부터 12차시까지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미니 프로젝트처럼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 센서나 이 액추에이터의 특징이 뭐고, 아두이노에서 어떤 방식으로 엠블럭에서 재활하겠냐 하는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4개 차시 동안에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팀 빌딩도 하고, 작품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기획하고, 코딩하고, 그다음에 외관도 디자인하고,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작품 시연을 하면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저희 아두이노는 엠블럭을 이용할 거예요. 네. 엠블럭이 조금 간혹 애를 먹일 때가 있죠. 왜 안 되지 하는 순간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껐다 켜,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엠블럭 왜 안 되지 이게? 이러면 껐다 켜야죠. 네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 완전히까지 다 꺼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업로딩이 안 돼요. 이러면은 그 메시지를 조금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업로딩 할 때, 안 될 때 에러 메시지. 그러면 약간 시리얼 포트 쪽 문제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뭐 이거 USB 연결을 다시 잡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다 안 꺼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네. 이게 왜 안 되지? 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이게 왜 되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총 16회 수업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뭐 다 아두이노는 다 하실 테니까, 블록에서. 저희 아두이노를 지금 얘기할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선생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어떤 작품으로 만드는 것까지의 퍼실리테이터, 멘토링이 잘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두이노를 다루는 게 어렵다거나 코딩이 되게 난이도가 있다거나 이런 수업은 아니라서 이거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두이노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표현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를 잘 구현해내는 게 목표인 수업이라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아닌데 만들어냈던 산출물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이제 시작하는 수업이어가지고 산출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좀 참고할 만한 영상을 조금 보려고 해요. 이거는 처음에 이 과정이 시작이 됐을 때는 미디어 아트라는 이름으로 코드 앤 아트인가? 그 이름으로 과정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아두이노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메시지를 표현해내는 그런 일종의 미디어 아트를 만들자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학생의 요 팀이 만든 거예요.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또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오디오가 지금 안 들리죠? 이 친구가 지금 팀의 작품이 뭐냐면은 쓰레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쓰레기를 인식하면 바닷속에 사는 이 거북이가 이제 싫어서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거북이한테 숨을 불어 넣어주면은 그제서야 바다가 다시 파래지고 거북이가 네, 팔을 내리고 헤엄을 쳐. 이런 거를 좀 인터랙티브하게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겁니다. 잘하는 팀이어가지고 잘했습니다. 네. 여기는 오디오가 있네. 네, 또요. 초음파 거리 센서가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을 인지하고
네, 방금 음악이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You are not alone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음악을 틀어주고, 네, 뭐, 여기 사람 되게 많죠. 우리가 다 너의 친구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미디어 작품을 만들자고 모인 캠프인데, 안 망가지게 가져가는 게 좋고, 쓰레기통 만든 팀도 있어요. 네, 이 쓰레기통 만든 팀은, 네,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이 팀은 열심히 팀에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쓰레기통 만든 팀도 있었습니다. 다 의도한 대로 만들진 않더라. 네, 그걸 얘기하려고 했고. 이 팀은 뭔가 되게 심오한 걸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뭔가 여기 바닷속인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 팀이 메시지가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애썼어 이렇게 하고 이제 네 끝냈던 그 팀이 어쨌든 아이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네 이렇게 구현하고 발표까지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몇 개를 더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거 최우람 작가라고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아두이노로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줬던 작품이에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그렇게 주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봐요. 이거 제 목소리가 들어갔네요. 이게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관람 전시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좀 물어본 겁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주변을 서성거려야 됩니다. 음, 좀 더, 어, 그러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요거 이제 겉에 이 꽃 모양도 만드셨고 사람이 주위에서 움직이면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꽃송이가 이렇게 오므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아두이노로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기 꽃 요쪽 아래쪽에 그 PIR 센서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PIR 센서 아시죠? 이게 저 인체 동작 감지해주는 그 센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내가 움직여야만 감지를 하는 애니까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이거 아두이노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것도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원탁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됐던 거라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지푸라기로 만든 사람들이 원탁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 원탁 위에 있는 저 동그란 게 머리랍니다. 머리. 하나의 머리를 어, 차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서로 협동도 하지만 경쟁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나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같이 짊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나갈 수도 없다. 작품의 설명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 작품 보면서 약간 서글프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경쟁 사회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저희 마미랜서 부대표님은 저걸 보더니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거든요. 약간 사회 안에 시스템 안에서 협업하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 메시지를 받기도 하죠.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 작품 보면.
집단지성, 집단지성. 어쨌든 모두가 다 하나의 어떤 뭔가를 짊어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는 이 관람객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네,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매도우라는 작품입니다. 이 팀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디어 아트 작품 팀에서 만든 건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작품 감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빈백을 놓고, 빈백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천장을 보면은, 천장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매도가 사막에 피는 꽃인가 뭐 그런 뜻인 것 같던데, 이제 꽃이 피는 것처럼 천장에서 애들이 폈다 지었다 폈다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거를 보면 멍 때리게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데 저는 또 직업이 직업인지라 보면서 패턴이 있을 건데 어떻게 피고 지고 색깔 조명이 나오지? 패턴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봤던 그런 작품. 약간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것도 뭐 일종의 미디어 아트 아닌가 하면서 보여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네, 돈을 많이 주면 엄청 빠르게. 네, 이건 뭐 미디어 작품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네,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넣으면 얘가 동작을 하는 건데 나름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서 보는 작품 좋아해서 이 작품도 좋아합니다. 제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그 릴리패드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아두이노 보드. 그걸 이용해서 걔가 웨어러블 아두이노여가지고 저런 천 같은데 바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성 실로. 여기 보시면 그 보드도 붙어 있고 LED도 붙어 있고 가속도 센서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손가락에 심박동 센서를 끼고 있고요. 심박동 센서가 빠르면 여기 아두이노에 릴레이하고 연결해 놓은 이 선풍기가 엄청 돌거든요. 그럼 얘가 막 펄럭펄럭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심박동 센서를 조금 타분하게 낮추면 그 선풍기가 꺼지고 이제 커튼도 이렇게 막 흩날리던 커튼이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동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멍 좀 때리고 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멍 좀 때려봐. 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창작 갤러리 같은 데서 했던 거 비슷한 건데, 이거는 뭉크죠? 네, 뭉크를 이렇게 아두이노 연결해가지고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소리 지르면은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초음파 센서도 감지하고, 음, 네. 이거 이제 입냄새가 나면 이렇게 딱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입냄새가 나서가 아니고요. 이거 이제 네, 이거 앱 인벤터로 만든 거고 블루투스하고 이 아두이노가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훅 하면은 얘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준 거죠. 이런 작품도 했었고
요거 아까 그 릴리패드 이용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조약돌 같은 모양의 브러치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합니다. 이거 다 아두이노 가지고 만든 거여가지고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우리는 뭐 릴리패드 같은 건 못 쓰지만 뭔가 이런 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든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가늠해 보시라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액자에 부착을 하고 그 아두이노가 그 그림에 이제 아두이노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이 붙어 있고 엄마 뭔가 그렇게 나야. 만들어지는 작품이었는데 올해 이 아니, 수업에서는 지금, 꼭 미디어 나 아트가 지금 내 아니어도 돼. 핸드폰으로 뭐 주제가 녹화하고 있어갖고. 반드시 예술 쪽 뭔가 그런 걸 틀어놓고 녹화하고 있어. 왜, 뭐 엄마? 쓰레기통 만들고 싶으면 뭐 하고 만들어라 있어. 이런 거죠. 애들 제일 잘 왜, 만드는. 내 지금 뭐 네,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아니야. 작품들을 네, 많이 예시로 나왔어. 보여드리는 괜찮아. 거죠. 뭔가 엄마, 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알았어, 미래 알았어. 엄마, 학교는 나 어떤 지금 모습인가 비밀 듣고 있어갖고. 공간을 좀 그래서 나중에 전화할게, 만들고 엄마. 여기 꾸미기 재료도 아마 갈 거예요. 수업 재료 중에 꾸미기 재료 갈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대로 좀 꾸며보고 이 안에서 무엇인가가 동작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수업에서 이제 산출물로 잘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되는 이 수업일 제품의 겁니다. 작동 원리는 물의 수위가 높아져 수분 수위 센서에 물이 닿게 된다면 LCD에 홍수주의라는 메시지가 띄어지고 방어벽이 움직여 집을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합니다. 또한 부조가 울려 사람들이 홍수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뭔가 이러면 여름 휴가 하루 쓴 거. 먼저 수분 수위 센서에 홍수가 인식됐을 때 LCD에 Flood Run Dangerous 홍수주의라는 문구가 띄어지고 방어벽이 움직여 집을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합니다. 뭔가 이런 뭐 상상하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코딩해서 동작하게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초음파 센서를 감지해서 상자가 열리면 여기다 감시물 쓰레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분 수위 센서가 이 수분을 감지해서 이 LED가 열 처리를 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말립니다.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DC 모터가 있는데 이 DC 모터는 선풍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이 바람을 통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말려지며 고체 연료가 됩니다. 이렇게 고체 연료가 되면은 여기로 나서 이 고체 연료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50% 자동 시스템이죠? 100% 자동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건조가 되고 뭐 이동해서 제대로 잘 처리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했다고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잘 안 들으셨을까 봐 제가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태양광에 빛을 비추면 LED가 켜집니다. 현재의 온도와 습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LCD의 문구와 LED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라면 이게 다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요런 거 이제 예시로 조금 나누고 그래서 저희는 뭐 원래 시작은 미디어 아트 이렇게 얘기했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딱 제한은 없으니까 자기 아이디어대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 수업을 소개를 하면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 때 만약에 이제 우리 제목이 디자인하는 미래의 학교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 미래 학교를 상상을 하고 그 학교 어딘가의 공간에 설치하고 싶은 어떤 공공의 예술로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게 일단 저희 수업의 취지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찾아보면은 이게 한 3, 4년 전에 교육부 쪽에서 나온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부가 미래의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다. 키워드 4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간 혁신이 있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입니다. 공간 혁신은 뭐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학교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과 놀이와 뭐 휴식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공간의 구성들이 일어나야 돼 하는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요. 예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교실은 그 AIDT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그래서 학생들이 태블릿 하나 들고 학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 안에 뭐 AI 튜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학습을 한다. 뭐 이런 모습을 조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학교는 에너지를 덜 쓰는 학교이기도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그런 키워드고 마지막에 학교 복합화는 우리 동네 안에서의 이 학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학교를 다시 이제 공간을 재사용하는 뭐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4가지 키워드를 보고 생각하기로는 어떠세요, 선생님들? 요런 게 지금 한 4년 전 영상인데, 4년이 지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 중에? 뭐가 되고 있나요, 이 중에? 네, 역시 계획은 바로바로 잘 안 되는 맛이죠. 네, 그런 생각을 했고, 학교 복합화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저건 조금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학교에서 어떤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뉴스가 한번 떠들썩하게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방과 후 학교 못 들어가지 않아요? 어른들은? 네? 거기 지키는 분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요게 교육부 쪽에서 얘기하는 미래 학교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우리의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될까를 좀 상상을 해보자 하는 게 1차 시에 저희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미디어 아트 검색하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런 게 미디어 아트구나, 인터랙티브한 아트는 이런 식이구나를 조금 찾아보고, 그거를 패들릿에 같이 찾은 걸 공유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1차 시에. 안녕하세요. 상상거리 심포니 기획자 김은현입니다. 여기서 말해줘. 소개해드릴 여기서 빛의 먹어도? 손에 뜨는 여기서 먹어도? 한솔동 상가거리의 미디어 아니, 아트로 거기 구현된 나오고 거리 싶어? gallery 전시입니다. 나와서 뭐해? 한솔동 연예인 상가거리에 다 어둠이 찾아오면 로고 젝션으로 거리에 투사된 8개의 작품이 빛으로 드러나며 거리는 빛의 갤러리로 탈바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이런 예술 작품들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 느낌과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 수업에서 만든 그 작품들을 놨을 때, 관람객들에게 어떤 느낌과, 관람객이라고 해봐야 학교 학생들이겠네요. 어떤 느낌과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시 영상을 넣어놨습니다. 얘는 요런 게 이제 복도 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벽에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요? 학교 엄청 시끄럽겠네요. 애들 지나다니면서 다 이러고 다니는데.
테니까. 이제 복도가 이제 계속 시끄럽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유리잔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작품이고요. 마치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얘도 역시 뭐 어딘가에 벽에 이런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좀 즐겁게 지나갈까요? 네, 요런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때요, 선생님들? 네? 학교에 이런 게 있다. 하루 만에 고장날 것 같기도 합니다. 애들이 다 쳐보니까 고장 날려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이거는 인천공항에 있는 작품이래요.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을 인지해가지고 화면상에 이렇게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작품 보여준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야, 너 왜 운빨이 돌잔치 않았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시끄럽고 빨랑와. 운빨이는 어디 있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중과 교감하는 걸 즐기는 그것 좀 멕시코 웃기긴 출신의 하겠다. 미디어 아티스트가 국내 전시를 열었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전시 김상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실에 모래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선보였던 이 작품을 실내로 옮기기 위해 투입된 모래는 약 71톤. 프로젝터를 이용해 서로 잡고 잡히는 놀이가 가능합니다. 관람객은 이 대규모 작품에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고 주인공이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프로젝터의 빛을 차단하면 벽면에 투시됐던 실시간 뉴스들이 거대한 연기 기둥이 돼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뉴스와 이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걸어다니는 사람은 개입이 표현됐습니다. 전자현미경과 심장박동 측정기가 내장된 센서를 통해 관객 만여 명의 지문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컴퓨터 센서가 감지한 관람객의 심장 박동이 순서에 따라서 240여 개의 백열 정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작가가 아닌 다른 관람객과도 관계를 맺게 하면서 함께하는 가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는 창의적인 소통의 플랫폼만 만든 거고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서 작품들이 완성이 됩니다. 작가 또한 한국 관람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주 궁금해하고요. 관람객이 참여해야만 비로소 결과물이 나오는 전시. 생활의 편리이면서 동시에 감시자이기도 한 현대 기술이 어떻게 예술로 변화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돼 변형된 필름이나 사진을 근접 촬영해 얻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작가는 수집한 사진들을 과거의 역사로 단순화하지 않고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통해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I became aware for the fact that it's very much like archaeologists' work. 네, 이 정도까지만 하죠. 저희 이제 쉬는 시간 잠깐 쉬어야죠, 그죠, 선생님들. 네, 쉬었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 교환 쭉 보면서 아까 자세한 흐름을 알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쭉 보면서 한번 훑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8시 5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밥 먹자. 선생님들 쉬는 시간 끝나고 8시 5분 1010 이런 식으로 가고 끝까지 가는 값을 잘 못 보는데 가변저항은 이 그 범위의 모든 값을 다 볼 수 있는 애가 가변저항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을 배울 때 가변저항을 제일 먼저 배우긴 하죠. 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업에서는 회로도 만들고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입력 센서들은 엠블록에서 반드시 아두이노로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네. 그래서 가변저항 요 시간에는 회로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가변저항에 입력되는 값이 얼마인지를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요거를 해보시면 되는 수업입니다.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쓰면 되죠. 뭐 쓰시면 됩니다. 나는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차시에서도 센서는 다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로 값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이제 잘 계량 문제인지 회로 문제인지 코드의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하는데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센서를 값을 받아보는 요 코드가 늘 있으면 센서가 문제 없구나를 벌써 빨리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센서가 문제 있구나를 하든지. 그래서 센서 연결하시면은 요거를 꼭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가변정으로 판타 크기 키우는 겁니다. 이런 거 애들이 좀 귀여워하긴 하던데 어렵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정으로 지금 스프라이트 쪽에서 어떻게 했잖아요. 크기를 바꿨잖아요. 이런 거 조금 응용해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어 보기. 이제 우리 수업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뒤쪽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디어 좀 내봐 한다고 막 없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 진행할 때 다른 거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뭐 없어? 자꾸 찔러주는 거죠. 뭐 만들고 뭘로 바꿔볼까? 뭐를 바꿔볼까?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식의 좀 네, 자극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쵸. 이제 회로도 만드는 게 허들이죠. 대신에 다행히 코드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없습니다. 이게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회로로 연결하고 엠블록 쪽에서 기본 동작만 시켜보는 정도로 사용법을 익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것만 알면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응용하고 조합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응용하고 조합할 거냐. 내가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핵심인 수업이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회로도 잘 못 만들고 막 오류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 있으면 채팅창에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안 돼요 하고 손 들고 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주고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빗센서입니다. 네, 빗센서도 그러게요. 저라면은 학생들이 팅커캐드에서 연결해보는 거는 그닥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화면에 팅커캐드를 띄워놓고 이대로 선생님 따라 꽂아봐. 요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이렇게 브레드보드 여기 꽂고 여기다 꽂고 하라는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 오류 없이 따라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팅커캐드를 그런 용도로 씁니다. 옆에 잘 되고 있는 애가 안 되는 애 봐주기. 그 좋네요. 네. 그러면은, 빨리 잘하는 친구가 약간 가르쳐 주는 것도 조금 신나하는 성향이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 이제 학교 안에서 빛의 세기를 감지할 수 있다면은 어떤 학교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느냐? 예, 저희가 지금 모든 차시마다 앞에 이제 제목 다음에는 이런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제목하고도 좀 연관인데 미래의 학교를 상상을 하고
그 학교의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은 아트 작품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야가 우리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의 앞뒤에서 자꾸 그런 자극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이제 뭘 좀 생각해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빗센서도 이제 모듈이어가지고 저희 부품은 다 모듈이에요. 다행인 건. 김진모 선생님. 네. 그래서 막 회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애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VCC 그라운드 항상 거꾸로 꽂는 애들 꼭 있죠. 그래서 네. 부품 막 해먹고 그런 학생 꼭 있어요. 저 예전에 어떤 수업에서는 VCC 그라운드 꽂는 데다가 제발 이거 거꾸로 꽂으면 안 된다를 막 그 강조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희 빗센서는 이게 지금 요 표 같은 거 보시면 회로도 연결이 좀 익숙치 않은 선생님들은 제가 요 표 드린 거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두이노의 5V를 따라가서 보시면 버스선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줄이죠. 그라운드 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길게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그러면은 요 빗센서에 이제 VCC는 여기 버스선에 꽂고 그라운드는 요 그라운드 버스선에 꽂고 여기 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안 씁니다. D 아웃, 디지털 아웃은 안 쓰고 아날로그 아웃 핀만 써요.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아날로그 아웃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아두이노의 A0번에 꽂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로도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센서니까 측정되는 그 값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빗센서를 사용해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분명히 잘 동작하게끔 코드 만들어 놓고 회로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시연할 때 잘 안 도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빗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입력되는 값들의 그 오차 범위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발표하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긴 해야 돼요. 값이 얼마로 들어오는가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코드 안에서 잘 동작하는가 하는 거를 꼭 확인하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빗센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값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어둡게 했을 때는 얼마 들어오는가. 핸드폰 프레시 같은 걸 밝게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는 거 정도는 빛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아두이노 쪽에서 값이 얼마가 들어오지 하는 거 정도는 이제 확인해보면 좋겠다. 이 수업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자시는 소리 감지 센서입니다. 자기야, 소리 설거지 내가 감지 할 센서 테니까 쪽에서는 리우 뭐 학교 예를 그거 시켜. 들면은 우리가 뭐 교실이 계속 조용하면 좋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좀 던져놨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그러니까 시끌시끌 하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받아쓰기 밝은 에너지로 시끌시끌하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런 지금 그게 급한 게 내용들을 아니야. 좀 놨고요. 설거지 해야 된단 말이야. 소리 감지 센서를 설거지 써보시는데 내가 할게, 내가. 앞에서 우리가 네오픽셀을 사용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리 감지 센서와 네오픽셀 회로도를 같이 만들고 물론 소리 감지 센서로 들어오는 센서 값을 확인하는 코드를 할 겁니다. 하고 요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 센서 값이 얼마가 들어오나 조용히 말할 때, 크게 말할 때, 박수 칠 때, 그 다음에 센서에 이렇게 훅 하고 바람 불어 넣을 때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입력 값들을 넣어서 값을 확인해 보는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만들 겁니다.
그거 말고 없어? 근데 이거 그림은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림이 나가지는 않아가지고 영상 반팔 보고 티를 우리가 이런 입혀. 걸 만들려고 해 하고 자기야, 코딩을 하시면 반바지는 그거 됩니다. 입히고 반팔 티 입혀. 네? 자, 그래서 작은 요거 방에 반팔 티 있잖아. 작품명은 안 이제 입는 거 다. 피어나다입니다. 주황색 같은 거 그런 거 이 입힌 거. 이미지를 빙에서 그렸어요. 빙에서. 응. 네. 빙에서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그려줬고 여기에 소리 감지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 넣어주면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아까 네오픽셀이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코드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정도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했으면 이 코드에서 어떤 거를 내가 수정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대로 좀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요쯤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을 몇 개를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다양하게 조합하고 어떤 걸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어 보셔도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초음파 센서도 연결하고 거리 측정하는 것까지가 잘 되면 이제 이것도 요 수업은 끝이에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 되게 복잡한 코딩을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회로도 만드시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걸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자유도가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얘는 뭔가 사람이나 장애물을 감지해주는 애죠. 그래서 원리나 요 블록 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거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항상 이 VCC 그라운드 꼭 거꾸로 꽂고 그 다음에 트리그 에코 꼭 거꾸로 꽂고 거리 측정이 안 돼요. 이런 사람 꼭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점퍼선 연결할 때 우리가 회로도 모양이 이렇게 생기니까 점퍼선이 요 눈앞으로 지나가게 꽂는 사람이 또 많아요. 학생들이. 사진처럼 요 앞에 요 눈 앞으로는 점퍼선이 안 걸리게 꽂아야 되는 거죠. 얘 걸리게 꽂으면 그 다 거리 측정하거든요. 얘가 원하는 그 장애물과의 거리 측정에 오동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챙기시면 되고 코드를 사용하실 때는 얘도 역시 요거 센서 값을 확인하는 코드 꼭 넣어서 거리 측정을 잘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블럭에 트리그와 에코핀 써주면 되는데 꼭 이거 거꾸로 쓰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정도를 조금 살펴보시면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초음파 센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서브모터입니다. 서브모터도 저희 작품 만들 때는 액추에이터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오픽셀하고 서브모터, LCD와 도트 매트릭스 정도입니다. 몇 개 안 돼서 얘도 잘 사용하게 될 아이예요. 서브모터라고 하는 게 보통 로봇을 예시로 많이 설명하니까 이것도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얘도 역시 이거 라인 거꾸로 꽂는 애들 많아가지고 서브모터 금방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죠. 회로 연결이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수업에서의 허들입니다. 회로 연결. 네, 이런 데다가 쓴다. 자, 서브모터는요, 모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0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 받으면은 이 서브모터가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도로 움직이는 제어하는 게 가능한 앤데 지금 현재 처음 받아서 손에 있는 얘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코드에서 제어가 힘들죠. 그래서 90도를 찾는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하고 그 날개 반쪽짜리 혼을 꽂아가지고 여기가 90도야 하고 찾는 거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초음파 거리 센서하고 서브모터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회로는 네, 회로 요거 2개 연결하시고 이런 거 약간 가깝게 오면은 네, 속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속을 조금 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친해져야 되고 그러면은 좀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만든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가까이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 거 아니고요. 혹시 그거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또 그런 감성은 아닌지라.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리 감지는 초음파가 하고 있고 요 모터가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이죠. 네. 요런 정도를 지금 하면 되고 저희 둘째한테 이거 좀 그려라 했더니 너무 수박을 안 빨갛게 그려서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빨갰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신 거예요? 수박인 걸?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걸 좀 빨갛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뒤쪽은 요거 2개 가지고 제어하는 거 했어요. 이제 만드시고 시간이 나오면은 여기서 뭘 고쳐보고 뭘 바꿔보고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거를 또 만들어보게 하는 그런 걸 해보면 좋습니다. 네, 계속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치시죠? 예? 이쯤 보면 지칠 때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연수가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 흐름을 알고 싶으시다면서요. 네, 흐름을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려니까 저도 지치긴 하네요. 물 흐르듯이 따라간다고요? 수업 저렇게 하는구나. 지금쯤 애들이랑 머리 터지겠구나 뭐 이런 거. 저 수업할 땐 좀 힘들겠어. 저 수업은 조금 쉽겠다.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쵸. 그렇게 들으시면 되죠. 자, 그거 들으시면서, 나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돋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돋보기 왜요? 돋보기 왜? 회로 연결하려고? 선 끼워주려면? 아유, 그쵸. 좀 할 수 있어서.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나이 들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 하시죠? 애들도 안 보인다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안 보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쵸? 우린 노안이죠. 네. 그래서, 그쵸? 제가 얼마 전에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다초점 안경을 맞췄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안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안경을 맞추셔야 되면,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초점이 위에 있고, 중간에 있고,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는 그래도 대충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뜨니까 맞추겠는데 가운데는 초점을 못 맞추겠어. 사실 노트북 글씨가 안 보여서 한 건데 요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 못하고. 선생님도 맞추셨어요?
뭐라 그래야 돼?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조금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어디 아픈 얘기하고 일단 예? 너 어디 아파? 너 거기 아파? 나 여기 아픈데 이렇게 어디 아픈 얘기하고 이제 헤어질 때는 내가 잘 드는 병원 용한 병원 소개해줄게. 약 소개해줄게 하고 헤어진대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쵸. 어쨌든 학생들하고 회로해주고, 네. 이 수업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회로도 회로인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이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데, 이걸로 뒤쪽에 프로젝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가지고 작품까지 만들어 볼 거냐.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신나서 막 수다 떠느라고 얘기를 놓쳤네요. 어디까지 봤더라? 다음 차시. 다음 차시가 몇 차시냐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서브 모터 봤고요. 네. 10차시를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안타까우셨나봐요. 네? 전향반 저거 헤매내려고 안타까우셨나봐. 10차시요. 사실은 도트 매트릭스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도트 매트릭스를 잘 쓰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그 8x8짜리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모티콘 같은 거 표시하잖아요. 이런 감정 표현하는 걸로도 잘 쓰고 해서 얘도 사용성으로 보면은 꽤 잘 쓰는 소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요대로 꽂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확장 블럭을 쓰세요. 약간 검색을 모듈로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다른 건 다 잘 안 됐어요. 얘가 잘 되더라고요. 열어서 보시면 언어가 영어는 아닙니다. 스페인어? 네,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게 블록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 블럭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뜨거든요. 여기 원하는 불을 켜고 싶은 LED를 클릭해서 이런 이모티콘이 보이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그 블록을 설정하는 요 블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 요거 2개 쓰시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쓴다고 하면 밝기를 설정하는 정도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이런 거 몰라도 이거 쓰시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도트 매트릭스로 이런 이모티콘 하나 표시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거저거 켜보고 하는 그런 실습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쉴까요, 선생님들? 네, 10차시면은 쉴 때 됐죠? 잠깐 쉬시고 저희 10분 쉬면은 9시? 네, 9시에 뵐게요. 네, 음악이 끝나서 화들짝 놀란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화들짝 놀라셨죠? 끝났나? 이러면서.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좀 기운 내시고 네, 기운 내서 마지막 시간을 보겠습니다. 어깨춤 추고 있었어. 이게 어깨춤 막 이렇게 추다가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놀라기는 했어요, 방금.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빨리 하고 끝낼까? 이런 생각을. 네? 쉬는 시간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끝내고 조금 일찍 끝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쵸. 이런 또 지지자들이 또 이렇게 채팅창에 막 이렇게 답변 올려주시고 하면은 혹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 끝까지 앉아서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묻히시는 거죠.
그쵸? 네. 제가 이제 명강사의 조건을 좀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트 매트릭스까지 보셨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11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그 API를 좀 쓰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감정 인식, 감정 분류하는 거 하나랑 TM, 머신러닝 모델 이미지 분류 모델 만드는 거 있거든요. 하려고 했어요, 지금. 사실 까먹었습니다.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화면 공유라는 뭔가가 채팅창에 막 올라가니까 내가 또 공유 안 했구나. 네네네. 감사해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는 AI라고 해가지고 이거랑 머신러닝 이미지 분류 모델 두 가지를 하는데 뭐 그거 말고 그 이름 뭐더라? 문자 인식하는 거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리고 재밌게 할 만한 거 좀 더 테스트 해보셔도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프로젝트 할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그래서 얘는 요거부터 2차 시는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로그인해야 요 API 호출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이거는 하루에 200회만 되니까 여기에서 학생들하고 코드 하실 때는 무한반복 같은 데다가 넣지 않고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번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무한반복 안에 코드를 넣으면 200번이 너무 의미 없이 후루룩 금방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횟수 제한 있다는 거 조금 생각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얘네가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한 8개 정도의 감정 분류 클래스가 있어요. 이 중에서 100점 맞을 뻔했네. 내 얼굴 표정에서 100점 맞은 거 가장 엄마 아빠 절절 떨고 있어. 확률이 높은 애를 이 강도를 표시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의 표정 그 말을 볼까요? 쓰지 마. 알았어. 미안해. 카메라에서 아니야. 중립이 그러니까. 중립. 저는 이민지 선생님 티나요? 네. 카메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은 중립의 강도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사람마다 자기 기본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상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는데 행복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좋겠어요, 그렇죠? 인상 좋다는 소리 듣겠죠? 그런 분들은? 저는 인상이 안 좋다는 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듣는 편이에요. 중립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어쨌든 요거를 코드를 이렇게 넣어서 변수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화면에서 자기 표정을 좀 보고 이 표정이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제일 테스트를 할 때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카메라 이 블럭이 실행되고 1초 있다가 카메라에 비친 내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읽는 건데 그때 애들이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 호출 오류가 나요. 그래서 감정 분류가 안 됩니다. 애들이 왜 안 되죠? 이러는데 요 시간에는 반드시 카메라에 얼굴을 좀 대고 웃든지 울든지 화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경멸을 하든지. 저는 애들한테 경멸 나온 애 있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경멸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경멸 나오는 애 있어? 좀 보여줘.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애들 조금 재밌어 하긴 하는데 중학생 애들은 싫어해요. 이거 하려고 하면 표정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딴 사람이 안 보게 자기만 카메라에다 이렇게 얼굴 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좀 하면서 감정 분류하는 거 테스트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 기계학습에서 이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 거예요. 대략 이 이미지 분류 모델을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TM에서는 나나 남을 분류할 수 있는 거를 하십니다. 이제 엠블록을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 계실까 말씀드리면, 얘는 이 카테고리가 기본 3개부터 시작합니다. 나, 남, 그다음에 나나 남의 얼굴이 아닌 그냥 일반 아무것도 안 찍히는 배경, 이 정도 클래스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사진이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학습이 덜 돼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너무 막 사진을 엄청 많이 넣어. 티처블 머신 쓰듯이 막 엄청 넣어. 그러면은 이제 모델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돌아오지 못한다, 얘가. 완료가 안 되고. 그래서 대략 20개 남짓을, 20개 안팎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네. 해보시고, 얘가 불편한 점은 파일체 업로드가 안 됩니다, 얘는. 카메라로만 여기 이거 배우기 눌러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나로 분류하면은 인사하고, 나로 분류 안 하면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하시고, 그다음에 12차 시는 AI를 하고 싶었지만, 네. LCD로 갔습니다. LCD. 저희가 액추에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추에이터가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오픽셀하고 서브모터하고 도트 매트릭스 이 정도인데, 이제 액추에이터로 그래도 하나 정도 더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LCD. 얘도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소자 중에 또 하나예요. LCD도. 저희 이제 I2C 타입이어가지고 엠블럭에서 얘를 어떻게 확장 블럭 뭘 쓰냐를 하면은, 저는 얘네께 제일 잘 오류 없이 동작하는 것 같아서 요거 씁니다. 디바이스 같은. 2개가 나오는데 최신 버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소는 거의 다 0x27입니다. 0x27일 때 안 되면은 3F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해볼 때 100개 해보면 100개가 다 27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주소 때문에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코드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커서를 올려놓고 문자를 출력할 거냐, 뭐 이렇게 하실 때 이 위치는 0부터 시작한다. 행번호든 열번호든 0부터 시작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LCD에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도 확장 블럭이라서 요런 맨 처음에 초기 설정해주는 이 블럭을 한 번은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하기 안에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보이면 뒤쪽에 있는 가변 저항을 조금 돌려서 밝기 대비를 좀 조절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그게 안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12차 시까지의 아두이노를 가지고 엠블럭에서 여러 가지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을 회로 연결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해보신 거고, 중간중간에 뭐 프로젝트처럼 몇 가지를 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인풋을 뭘로 하고,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액추에이터가 동작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보여줄 거냐, 이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하면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프로젝트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학생들도 여태 사용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은데, 주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어느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뭔가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면 됩니다. 입체적인 조형물을. 그래서 이 조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면, 학생들이 팀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이제 어떤 의견이든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뭐 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정도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팀빌딩 하시고 역할 분담도 하는 게 낫죠. 안 그러면 서로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팀빌딩 하는 거니까 다 많이 해보셨을 거고, 2차 시에서 주제를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하지? 하는 거는 정해야 됩니다. 2차 시에서.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방향을 조금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주제가 이제 이런 지구를 지키는 걸 좀 많이 하더라고요. SDG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요거 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 이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아두이노 아까 제가 서두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를 시도해도 좋습니다. 뭐 감정과 관련된 거를 느끼게 해준다, 이런 것도 좋아요. 뭐 이거를 했더니 되게 슬펐어, 이거 했더니 되게 즐거웠어 라든지, 그쵸? 뭐 그런 것들을 아두이노 그 안에서 서로 인터랙티브한 코드를 넣어서 해본다거나, 이제 우리가 주제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공간이 달라지면은 생활도 달라지는 거니까,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를 상상하고 그거를 표현해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아두이노와 관련돼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텐데, 우리가 외부 조형물을 만들 수 있어요. 팀에서 서로 역할 분담하잖아요. 역할 분담하니까 좀 나누고 협업해서 아까 초반에 보셨던 다양한 만들기 재료 가지고 만들어 보겠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 아두이노 이런 거는 모르겠고 아두이노는 모르겠는데 만드는 거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만드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팀에 기여해도 좋고, 만드는 거 너무 싫어, 내가 코딩할게, 이런 친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요 차시에서 꼭 정해라. 그리고 주제가 주는 어떤 컨셉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한 문장으로 써봐라 하는 것도 좀 잘 시켜요. 그거 의외로 학생들이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차원에서 좀 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교환을 받으시게 되면은 팀 활동하는 양식을 같이 받게 되실 텐데, 요거를 이제 팀 빌딩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요 문서 하나를 공유해가지고 슬라이드 같은 걸로 공유해도 좋고, 뭐 기타 등등 공유하는 방법은 뭐 편한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서를 쭉 작성해 나가는 식으로 팀 활동이 진행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식 보시면 이 양식을 다 꼭 채워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이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다음에 요거, 요 다음에 요거.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것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 활동지를 공유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 팀이 팀 빌딩이 끝났으면 팀명이라든지 요런 역할 분담,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이 문서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제 정하는 것도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잖아요, 아이들. 그런 그 과정도 조금 뭐 사진이 됐든 캡처가 됐든 해서 여기 조금 과정을 조금 채우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했지를 조금 돌아볼 때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열심히 했네, 이거 보니까. 약간 요런 목적도 있으니까. 네? 요런 걸 좀 채워놓으면 열심히 되게 한 것 같잖아요. 되게 열심히. 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컨셉 내지는 메시지를 여기서 한 문장으로 조금 정의하고 넘어가라.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시에서는. 그 다음에 폴더를 왔다 갔다 했더니 10 받았나요? 네.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하고 만들면 됩니다. 이제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는 제가 아까 만든 그 피어나다라는 작품의 스토리보드를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면 관람 관객이 와서 뭐를 하니까 뭐를 하니까 우리 작품에서 뭐가 반응을 해서 동작을 해 하는 게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하면 요대로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자 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보드도 좀 보여주고 이런 거 작성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운 겁니다. 배운 거. 제가 요거를 수정해서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됐네요. 저희가 PIR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트 매트릭스 밑에 LCD가 붙었죠. 블루투스는 지금 요 버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시부터 12차시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을 쓸까? 입력은 어떤 센서를 쓸까? 어떤 센서나 여기 인공지능 쪽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는 이 중에 뭘 쓸까? 이런 거를 좀 정해볼 수 있도록 정하고 예를 들면 빛센서가 뭐 반응을 하면 여기서 모터가 돌아요 하는 식의 이런 상호작용성을 좀 설계를 좀 해라 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까지 했으면은 외관 디자인 어떻게 할까를 좀 같이 의논해서 디자인하면 됩니다. 여기 외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건 어디에 어떤 센서, 어디에 어떤 액추에이터, 어디에 아두이노 놓을 거고 하는 이 부품들, 장치들을 어디에 부착할지도 이 단계에서 같이 얘기하고, 이제 역할 분담했잖아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면 되죠. 뭐 인터랙티브 디렉터라고 이름 줬는데 얘는 이제 코딩 좀 하면 되고, 아트 디자이너가 외관 만들죠. 아트 프레젠터가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고, 이제 팀장 하는 친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면 되죠.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차시에 발표해야 되는데 잘 되다가 발표할 때쯤 돼서 안 돌아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팀장이 잘 관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코딩까지 했을 때 잘 돌잖아요. 그러면 시연하기 전에 이거 동작하는 그 과정을 영상을 찍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꼭 발표할 때 되면 안 도는 그런 팀 꼭 있는데, 잘 되는 걸 영상을 좀 찍어 놓으면은 발표할 때 그 영상 조금 시연 대신 그거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작이 잘 된다 하면은 영상을 찍어 라고 학생들한테 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 보시면은 양식에도 제가 아까 메시지 뭐 적으라 하고 주제나 기획 의도나 우리가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기획 의도라든지 사용자 경험, 어떤 센서가 뭐 어떻게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동작해라고 하는 상호작용성에 대한 것도 정리하고 스토리보드 정리하고 이거 다 하고요. 외관에 대한 디자인도 이제 하고요. 만약에 AI 이미지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것도 여기다 조금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영상도 조금 촬영할 수 있으면 이것도 미리 넣어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 내용을 정리해서 요거 한 장 띄워놓고 발표하라고 할 거거든요. 프로젝트 발표회 때는. 네, 작품명과 우리의 제작 의도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아이디어나 메시지는 뭐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됩니다. 안내. 그다음에 이 작품을 우리가 학교 어디에 설치하고 싶나 이런 것들 같은 거를 좀 항목을 주고 이대로 좀 발표하라고 하면 애들이 수월하게 발표 준비도 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이게 약간 이제 팀마다 이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어떤 팀 되게 잘하고 어떤 팀 너무 못하고 편차를 줄여줍니다. 이런 템플릿을 좀 주고 양식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요 활동지 조금 같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저희 제작하는 쪽을 보시면 여기 뭔가 이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아두이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의도가 있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은 더 이 작품이 더 풍성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스토리를 4컷 만화로 그려봐라. 우리가 2차 시 때 했잖아요. 그거 방법대로 한번 똑같이 우리 프로젝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써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거 제가 보여주기는 해도 애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게 기록하는 건 사실 못 봤어요. 이거 꼭꼭 코딩하기가 바빠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안내는 해줍니다. 이런 걸 좀 차근차근 생각해서 하라고 해줍니다. 네, 이제 받은 그 아두이노 키트에 점퍼선이 짧을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 그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할 때는 이 작품들을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렇게 올려놔야 되죠.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 발표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느라고도 했었고 만드느라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진짜 발표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품 설치 위치 이런 것도 정해가지고 딱 설치하게 해주고 근데 아까 잘 됐는데 약간 위치를 조금 바꾸니까 안 돼. 이럴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빛 센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빛 센서 들어오는 값도 받고 동작 잘 됐는데 이렇게 위치를 옮기면 이 위치에서의 빛의 양이 다르니까 동작을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수정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시는 이제 다 왔네요. 네, 마지막 차시는 이제 발표하면 되죠. 네, 저희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뒤에서 여러 팀이 발표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말을 왜 못하지? 이런 팀이 있어요. 안타깝죠. 조금만 말을 잘하면은 되게 잘한 자기네들이 노력했고 잘 만들었으니까 표현하면 좋은데 이제 말 표현이 안 돼서 발표력이 딸려가지고 그게 조금 마이너스가 되면은 제가 대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얘네가 아까 어떤 의도로 이걸 한다고 했었어. 라고 내가 막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예, 요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이걸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 걸로 요 정도 양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괄호 파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우리 팀의 이름 뭡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얘기 해주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했고, 요런 양식을 주면 애들이 여기 안에 괄호 채워 넣는 건 또 잘하니까, 이제 발표의 수준이 이제 조금 엇비슷해지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요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했으면은 우리 팀 거 시연하고, 저희 패들릿 같은 데서 서로 애들이 뭐 좋아요 같은 거 이렇게 눌러주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애써서 만든 작품에 대해서 되게 여러 사람이 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또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마지막 차시를 좀 채워보시면, 그런 에너지로 채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이 16차시가 끝났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제 이 수업을 잘 재밌게 하시겠나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눈알이 빠질 것 같겠다 뭐 이런 생각. 회로도를 봐야 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만들긴 만드나요? 뭐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요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초반에 아두이노 처음 배웠을 때 그 회로 할 때가 좀 힘들고, 그 허들만 조금 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재밌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두이노 키트 외에 만들기 재료가 궁금하신 거예요? 만들기 재료? 만들기 재료는 진짜 다양한 공작 재료가 가더라고요. 무슨 뭐 아까 요 그림 있죠? 몇 차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네, 몇 차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무슨 이렇게 집 같은 거 있고 막 이렇게 나무 있고 막 자갈도 깔리고 그런 거 이제 간대요. 만들기 재료. 우리 이은경 선생님 하셨구나. 네네네. 올해도 약간 그렇게 재밌게 하시면 되고, 올해는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이미지 만들어서 출력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힘들었다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액자 스타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 출력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 건 조금 수월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들기 재료 주면은 애들이 이제 만들기를 또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하고 있고, 코딩 안 하냐? 코딩을 해라. 네,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만든 작품, 제가 알기로 이 아두이노 키트를 다 가져간다면서요? 요거는 저희 전옥기 선생님이 대답을 조금 해주셔야겠네요. 네, 선생님, 일단 아까 아두이노 키트 외에 어떤 재료 제공되냐고 문의 주신 거는 다이 키트 그냥 단순히 색종이나 색지 같은 거를 주면 약간 좀 편차가 많이 날 것 같아서요. 저희 다이 키트 모든별로 두세 가지 정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꾸밀 수 있는 색 자갈, 뭐 모루 이런 거 몇 가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 때 보니까 너무 많은 재료를 하기엔 초등학생이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 그다음에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긴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만들기 재료가 많이 제공되진 않고 좀 꾸밀 때 예쁜 거, 그다음에 알차게 꾸밀 수 있는 재료 한 세네 가지 정도, 그다음에 다이 키트 두세 가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키트 만든 재료는 학생들이 가질 거예요. 그 키트 가져갈 때 그런 작품을 해체해야겠네. 반에다가 전시하면 어떨까요? 한 학기 동안. 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학교 선생님 네, 의논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또 뭐 더 질문이나 뭐 걱정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있어도 없나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야. 예, 있어도 없네, 있어도 없어. 네. 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수업이 만들고 나면은 되게 볼거리가 풍성한 수업. 네. 그리고 저렇게 아이디어를 냈네? 하는 그 지점도 좀 발견이 되면은 더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하면은 보통은 아두이노를 가지고 실생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꼭 제품일 부담은 없어요.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상상한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친구들하고만 잘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거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도 4명, 5명이 모여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아이디어 내봐라고 하니까 의견은 나오게 돼 있고,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그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경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두이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선생님들은 이거 PBL 보고서를 쓰셔야 되지 않나? 네. PBL 네, 보고서를 쓰셔야 되죠? 이 과정은? 네, 맞아요. 쓰셔야 네. 되는데, 주강사 한 팀, 그러니까 저희가 모듬이 하면 한 반에 모듬이 뭐 6, 7팀 나올 텐데, 전체 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주강사분이 한 팀, 그다음에 보조강사분이 한 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아웃풋이 조금 잘 나오는 팀 위주로 보고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얘네가 처음에는 우왕좌왕 엉망진창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나오긴 나왔네? 이런 팀도 저는 되게 보고서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그쵸. 네네. 그쵸. 저런 경험이, 저런 아주 너무 사소한 성공의 경험이 이 학생이 앞으로 뭐 다른 걸 공부해 나갈 때도 되게 힘이 되는 경험일 거라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9시 34분이에요. 끝날 시간이잖아요. 그쵸? 네. 늦은 시간까지 요 연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칠까요? 네, 뭐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뭐 저희 전옥희 선생님 하시나요? 네,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마미랜스가 올해 디지털 새싹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 이 미래학교는 작년까지 저희가 미디어 아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에서 공간적인 요소를 좀 추가해서 고도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아두이노와 엠블럭을 사용해 보셨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 같긴 한데 16차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차시가 길어서 아이들이 긴 호흡을 갖고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작년에는 디지털 새싹에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진 않았지만 타 과정에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정말 아까 임영욱 선생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다가 마지막 결과물 때 정말 모두가 되게 만족해 하고 재밌어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디지털 새싹에서도 많은 학교와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해서 좀 즐거운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 끝내시고 늦은 시간 디스학 이거 연수 참여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임혜옥 선생님께도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네네.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 들립니다. 네. 아유, 네, 다 들립니다. 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퇴장하셔서 네네.